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 1 개막이 8일 정도 가량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단이 2023년에는 어떤 시즌을 보낼지에 대해서 좀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경기부터 경기 순서대로 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영상은 세 번째 경기의 홈팀 수원 삼성인데요. 명가 재건이라는 수식어 늘 바래왔던 그런 시즌을 수식할 수 있는 단어인데, 사실 오랜 기간 수원 삼성은 그 수식어를 올바르게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의 영광을 아직까지는 찾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 특히 더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올해 과연 어떤 시즌을 보내게 될지 지금부터 한번 간략하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팀 개요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 지난해 리그 1 10위를 차지했습니다. 11승 11무 16패. 결국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갔고 FC 안양과 경기를 하게 됐는데요. 다행히 이 승강 플레이오프에서는 1차전 무승부, 2차전은 오현규의 극적인 득점 끝에 잔류에 성공을 했습니다. FA컵에서는 8강에서 이제 탈락을 하게 됐고요. 지난해 MVP는 뭐 두말할 거 없이 오현규였습니다. 시즌을 시작할 때만 해도 팀의 세 번째 정도 위치에 있는 스트라이커라고 생각을 했고, 저 역시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선수였는데, 지난해 수원을 정말 말 그대로 멱살 캐리를 했고, 그런 결과 국가대표도 갔고 결국 셀틱까지 이적을 하는 그런 성과를 냈죠. 그렇기 때문에 오현규 MVP로 뽑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예상은 일단은 파이널 A 진입 경쟁을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때에 따라 파이널 A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순위로 위치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병근 감독과 주장 이기재 선수를 또 기반으로 해서 팀이 진행될 텐데요. 우선은 지난해 베스트 11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베스트 11의 경우에는 4-4-2가 나왔죠. 양현무 키퍼, 백포에 이기재, 불트위스, 민상기, 장호익, 그리고 윗선에는 전진우, 사리치, 정승원, 류승우, 투톱에는 안병준과 오현규가 있었는데요. 이 선수들의 가치는 632.5만 유로였습니다. 86.9억이었고요. 사실 시즌 시작할 때는 박건하 감독의 3-4-3 내지는 3-5-2가 있었고, 이제 박건하 감독이 물러나고 이병근 감독이 온 이후에는 4-3-3 그리고 4-4-2 이렇게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포메이션을 거쳐왔던 지난 수원의 시즌이었는데, 이런 점들을 통해서 또 이병근 감독도 새로운 포메이션을 좀 구상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원했던, 그때 딱 부임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바로 리버풀식 4-3-3이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좀 본인이 세웠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앤아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노동건 키퍼가 이적을 했고요. 박형진 이제 부천으로, 황명현 선수는 임대로 전남을 떠났고요. 사리치와 강현무기 각각 이적, 그리고 이적이라기보단 뭐 계약 만료, 그리고 입대로 이제 미드필더에서 떠났고, 공격수 자리는 마나부와 오현규 선수가 떠났습니다. 들어온 선수들은 있습니다. 한우광 선수가 영입이 됐고요. 미드필더에는 김보경, 바사니, 그리고 고승범 선수가 전역을 했고, 공격진에는 김경중, 아코스티, 윌리치가 영입이 된 수원 삼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2023년에 예상되는 베스트 11은 4-3-3 다음과 같은데요. 양현무 키퍼, 백보에는 이기재, 불투이스, 고명석, 장호익, 중원에는 이종성, 김보경, 고승범, 그 윗선에는 전진우, 안병준, 아코스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는 680만 유로로 뭐 지난 2022년에 비교해서는 또 성장을 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성장에는 분명 또 고승범, 김보경 뭐 이런 선수들의 존재가 또 큰 힘을 발휘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스트 11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베스트 11에서 이번 시즌 키플레이어 역할을 하는 선수는 바로 고승범인데요. 고승범은 1994년생, 이제 막 군대를 갔다 온 선수입니다. 지난해에는 26경기 동안 2개 도움을 기록하면서 2103번을 김천 상무에서 소화를 했는데요. 사실 입대 전에는 수원 준원의 핵심이 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습니다. 2019년이었나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원 삼성의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로 들어왔다가 한창 좋을 때쯤 뭐 여러 입대를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생기면서 고승범이 좀 빠른 입대를 결정했는데, 그러면서 고승범이 한창 좋을 때 또 김천으로 돌아가게 됐거든요. 하지만 그때보다도 지금은 더 큰 역할들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때는
고승범이 없을 때에도 받쳐줄 수 있는 선수가 조금은 있었지만 2022년 시즌을 보면 고승범이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중원 조합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고승범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대하자마자 부주장 타이틀을 달았고 급상승한 선수지만 이제는 또 다시 한번 중심으로 올 시간이 됐기 때문에 고승범에게는 올해 파이널 A, 국가대표, 그리고 부주장으로서의 역할, 이런 다양한 동기가 있으면서 키플레이어로서 본인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수원의 이번 시즌 기대 요소는 K리그 내에서 가장 강한 또 중원 조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좀 첫 번째로 기대 요소로 뽑을 수 있겠는데요. 김보경, 이종성, 고승범, 네임밸류만 따지면 정말 강한 또 중원 라인업입니다. 전북, 울산, 이런 각 팀들과 비교해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굉장히 좋은 중원 조합을 구성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특히 김보경을 전북에서 데려온 것, 상당히 좀 가격도 저렴하게 데려왔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수원에게는 굉장히 또 좋은 요소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중원 조합 상당히 또 올해 터진다면 정말 잘 터질 만한 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지난해 말부터 중앙 수비에 또 괜찮은 주전 라인업이 생겼다는 것도 기대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불트위스 고명석 라인인데요. 민상기가 지난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시즌을 보내면서 좀 안타까운 시간들이 이어졌는데, 고명석 선수가 갑자기 성장을 또 하면서 불트위스와 좋은 라인업을 맞춰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업이 조금 더 잘 맞아 들어간다면 분명히 또 수원의 새 시즌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기재, 안병준, 이천수가 2005년 이 울산현대 우승할 때 사기 유닛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에 그대로 비교할 만큼은 아니지만 이기재 크로스 안병준 헤더골은 정말 사기 조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런 경우가 몇 차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또 몇 골을 뽑을지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안병준이 9번을 달고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이 또 수원의 공격에 또 중점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즌의 불안 요소도 있죠. 첫 번째는 그래도 오현규가 빠진 톱자리입니다. 시즌 세 번째 스트라이커로 시작해서 시즌 첫 번째 스트라이커로 마무리했던 오현규는 결국 셀틱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구단에 많은 이적료를 안겨주기는 했지만 구단이 오현규 자리를 메울 선수로 데려온 건 뮬리치 선수였죠. 안병준과 뮬리치 조합은 사실 나쁜 조합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오현규라는 큰 선수가 빠진 자리에 대해서는 약간은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조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이 어떤 능력을 펼쳐주느냐에 따라서 오현규 선수에 대한 대처가 잘 됐느냐 아니면 잘 되지 못했느냐를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선 측면, 사실 타 구단에 비해 파괴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긴 합니다. 이선 측면 자원들의 경우에는 준주전급이 아니라 거의 주전급으로 채워져 있기는 합니다. 전진우, 아코스티 이외에도 김경중, 류승우, 정승원 이렇게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명의 뭔가 특출난 이런 플레이어가 없다는 건 살짝 아쉽게 느껴지는 점이기도 한데요.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전진우의 성장 그리고 아코스티의 K리그1에서의 활약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성의 백업 문제도 좀 큰데요. 한석종, 최성근의 지난해 폼은 아주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안 좋다고 보는 게 더 맞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종성 선수가 모든 경기를 뛸 수 없고, 그 상황에서 이 선수들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또 수원 삼성의 시즌 동안의 안정감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수원 삼성의 개막전 상대는 광주FC인데요. 이정효 감독 그리고 안용규 주장 체제로 이어가고 있는 광주FC는 3-4-3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맞대결이 없었고요. 경기 일자는 2월 25일 토요일 4시 반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또 벌어지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수원 삼성의 2023년 프리뷰를 해봤는데요. 명가재건이라는 수식어 올해도 달고 등장합니다. 올해도 달고 등장했다는 건 지난 시간 동안 그걸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하죠. 이런 점들을 올해는 꼭 또 해결을 하면서 수원 삼성의 많은 팬분들께서 또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해가 될지, 아니면 올해도 참 힘든 해가 될지, 이런 건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